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특고는 이 사람과 거래했는데 누가 신고해 줘야 되죠? 원청에서 신고해 줘야 되나요? 하청에서 신고해 줘야 되나요? 아니면은 레미컨 운전기사도 특고에 해당하는데 이 사람도 우리가 신고해 줘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죠. 해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국제농무법인의 건설업 총괄팀장 이무영입니다. 제가 예전에 특고자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근로복지공단과 그리고 특고자 센터라는 곳이 있죠. 그 두 군데의 말이 너무 틀려요.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이유 하나, 여러분들이 각종 커뮤니티나 여기저기 질문들을 올리시는데 답변하는 사람마다 답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논란을 종결하고자 특고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노무 제공자의 정의부터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노무 제공자의 정의는 뭐냐면 근로자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자, 첫 페이지에서 확인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단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제3자를 고용하는 경우 특고 비대상이다 라는 거 하나 외우시고, 그럼 적용 대상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12개 직종이 여기 나오죠.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건 첫 번째, 건설기계조종사, 두 번째, 화물차주만 신경 쓰면 되겠는데 화물차주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안 될 소지가 99.999%다.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관리법의 3조 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소유하고 등록하고 운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험 가입자는 계약 당사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뒤에 간단 명료하게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음, 화물차주인데 건설기계를 제외하고 해요. 덤프트럭이나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1톤 화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회적인 화물 운송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화물차는 거의 대부분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바꿔 말하면 화물차를 사용할 때에도 정기적으로 화물차를 대놓고 쓰는 경우에만 특고 고용보험에 해당한다. 자, 가장 질문이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산재와 특고의 차이점. 산재는 이중 취득이 불가하나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가능. 요 뒤에 말만. 우리가 일용직 근로내역 신고를 할 때 그 해당 날짜. 우리 현장에서 신고하면 다른 현장에서 신고 못하죠. 근데 특고는 막 신고해도 돼. 뭐 5개 현장, 4개 현장, 뭐 6개 현장. 일한 모든 현장에서 동시 취득, 이중 취득이 가능하다. 고용보험은 7월 납부 보험료가 9월 10일까지 이후 매달 납부한다. 건설기계 조종사는 건설업의 경우 산재는 원청에 자진신고, 우리가 기존의 건설 현장 보험 신고 하듯이 하면 된다. 고용은 계약 당사자로 하청, 원청, 건설기계 관리 사업자 등으로 부가고지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하도급사는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안 해요. 원청에서 하죠. 근데 특고에 해당하는 고용보험은 계약 당사자가 고용보험 신고를 해줘야 된다. 납부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건설기계조종사 기준 보수는 월 247만 9,444원이고 이거를 1단위로 환산했을 때 82,648원이다.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신고할 때도 우리가 개인 지입차주를 고용을 했어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열흘 동안 차량을 운행해서 1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줬어요. 그러면 이때는 100만원과 거래했든 1000만원과 거래했든 2000만원과 거래했든 이거 다 잊어버리시라는 거예요. 특고 고용보험에 해당하는 보수는 무조건 하루에 82,648원으로 신고한다. 열흘 운행했으니까 82,648원 곱하기 열흘 신고해주면 됩니다. 이게 끝.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많이 주시는 것 중에 노무 제공자 중에서 제외되는 사람 80만원 미만 뭐 이런 사람들 있고 월 단위로 신고하고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우리한테 해당하는 내용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80만원은 월 단위 계약인데 그 계약 금액이 80만원 미만이자를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건설업체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월 단위로 건설 장비, 특수 형태 고용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 건설업체는 단기 노무 제공자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조건 가동 일수에 82,648원만 곱해서 신고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적용 방식, 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건설 현장의 보험료 납부 체계를 따라가지 않아요. 이거는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건설기계 조종사, 특고 고용보험에 해당하는 자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가장 많은 사례, 원도급 공사 업체와 계약을 했어요. 원수급인이 그냥 해주시면 돼요. 하수급인 전문건설과 거래를 했어요.
물론 개인 사업자이거나 3.3% 사업소득으로 하는 건설기계 조종사겠죠. 하수구빈 내 그 전문 건설 회사에서 신고를 해주면 돼요. 개인 사업자, 그냥 건설 면허가 없어. 근데 건설기계 조종사를 사용했어요. 뭐 제하도급이나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그 개인 사업자, 제하도급자도 특고 건설기계 조종사를 직접 사용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직접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음, 가장 많은 사례죠. 레미콘 운전기사가 시멘트 업체와 계약을 한 거예요. 하루하루 1단위 계약보다는 기간별 계약을 하겠죠. 우리 건설업체는 시멘트 업체와 거래하잖아요. 레미콘 회사와 거래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건설기계 조종사, 레미콘 운전사는 레미콘 회사, 시멘트 회사와 1차적으로 계약 관계가 형성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차 계약 관계가 형성된 레미콘 시멘트 업체에서 사업주로서 신고를 해줘야 된다. 간단하죠. 특고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조종사한테 돈을 직접 준, 비용을 직접 지불한 당사자, 생계안서를 받은 당사자가 이 사람의 사업주가 돼서 고용보험을 신고해줘야 된다. 이해 가셨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원도급, 하도급 뭐 개인 이걸 가리지 않고 특고에 해당하는 사람과 거래를 하게 되면 원도급 쳐다볼 필요 없구나. 하도급 쳐다볼 필요 없구나. 내가 직접 거래했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겠구나. 이게 핵심이에요. 보험 요율은 1.4%가 적용이 됩니다. 실업급여만 해당이 되는 거겠죠. 사업주와 노무 제공자, 이 건설기계 조종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각 반씩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무 제공자는 1일 건설업 월평균 임금 82,648원 0.7%를 곱해서 원천 공제해야 되는 거죠. 노무 제공자 고용 시 며칠 일했는지 출력일 곱하기 579원씩 원천 공제한다. 82,640원 곱하기 0.7%를 하니까 이 금액이 나온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도표화 해왔습니다. 건설업인데 장비 사용 안 하는 데는 극히 드물죠. 일부 소규모 인테리어를 하는데 빼놓고는. 우리가 여태까지 본사가 성립돼 있고 건설 일괄이 성립돼 있고 건설 일괄 밑에 뭐 개시신고가 쫙쫙쫙 들어가는데 그거 아니야. 별도로 신고해야 돼요. 대상자가 없더라도 미리 해놓으라는 거예요. 언젠간 생길 거니까. 우리가 이 특고에 대해 고용보험 성립을 해놨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보험료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험료 걱정하면서 나중에 해야지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냥 해놓으시면 돼. 다음, 도대체 특고를 어떻게 판단합니까가 질문 중에 70~80%예요. 건설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 법인인지 개인인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법인 중개회사에서 통으로 세금계산서를 우리한테 발행하면 그건 법인 거래가 되는 거고, 우리가 아무리 법인 증기회사에 의뢰를 하였어도 거기에 해당하는 비용이 개별 지입차주로부터 세금계산서가 각각 올라온다라고 하면 개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 보고 법인인지 개인인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법인이면 패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자, 개인이면 한번 올라가 봅시다. 개인 지입차주, 관련 서류를 징수합니다. 4가지가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 왜? 법인인지 개인인지 봐야 되고 이 사업이 누구 이름으로 개업이 됐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운전자 신분증. 왜 볼까요? 거래 대상자와 운전자가 동일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사업자 등록증과 운전자 신분증을 확인해서 운전자와 사업자가 동일하구나 여부를 여기서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비 등록증을 보고 그 건설기계가 등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장비 등록증과 운전자와 혹은 사업자와 일치하는지. 근데 이거는 그닥 많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음, 운행일지는 왜 볼까요? 얼마나 일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신고를 해줄 거 아닙니까? 징수 다 했으면 내려가요. 사업자와 운전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가장 핵심이에요. 사업자가 이무영이다. 근데 운전자는 홍길동이다. 이 홍길동이는 근로자든 뭐 3.3% 사업소득이든 어쨌든 이무영이가 돈을 주고 이무영이한테 고용이 됐고 이무영이로부터 돈을 받잖아,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의 1차 사업주는 이 사람이 되는 거죠. 개인 사업주와. 이게 홍길동이야. 개인 사업자와 계약을 한 거야. 개인 사업자가 신고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불일치에 해당하는 거겠죠. 고용보험 신고 의무 없음. 별표. 다음, 사업자와 운전자가 일치해. 사업자도 이무영, 운전자도 이무영이야. 그러면 이때가 특고 고용보험에 해당하는 자다. 자, 한 줄 정리. 사업자와 운전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서 일치하면 고용보험 신고해주면 된다. 논외로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업주가 와이프야. 운전자는 이무영이야. 남편이죠. 가족관계죠.
이때는 어떤 개념이 들어오냐면 고용보험료 우리 취득 대상자의 그 개념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사장인데 내 와이프가 우리 회사에 일을 해. 이런 경우에 우리 와이프가 고용보험에 해당이 안 되죠. 이 우리 와이프는 자기 남편 사업 도와주러 온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동거친족일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해당이 안 되죠. 똑같이 적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와이프고 내가 운전자야. 그러면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고용됐다라고 보기 힘든 거죠. 와이프와 내가 하나다, 일치다 라고 해서 이 경우에는 사업주와 운전자가 동일한 것으로 노동부 쪽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무 제공자가 남편이죠. 이 사람을 신고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정설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적용 제외자 한번 볼게요. 적용 제외자는 65세 이상 신규 계약자, 근로자와 동일 기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65세 이상인 사람들이 이런 근로자로 들어오면 우리 근로내역 신고 안 합니다. 그거 똑같이 적용하시면 돼요. 복잡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앞에 있는 거 이 내용과 이 내용만 이해하시면 100%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건설업 특고자의 고용보험 신고는 전체 건설기계와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건설기계를 사용했다고 해서 고용보험 신고를 다 해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구분하라고 했고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운전자와 사업자가 동일한지 여부 판단하라고 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기계와의 거래 중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장비 사용에 한하여 고용보험 특고에 해당한다. 여기서의 얘기는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확인사항. 개인사업자인지 확인하는 거. 첫 번째. 법인이면 B. 두 번째. 사업자와 운전자가 동일한지. 사업자와 운전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B. 자, 끝. 별도로 노무제공 종사자. 고용보험만 성립신고를 하여 관리번호를 부여받는다. 우리가 기존에 했던 본사와 일괄성립 거기다 신고하는 게 아니야. 그냥 고용보험 특고자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성립을 별도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특수형태 근로자 신고, 우리가 현장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다 건설업체니까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특고자는 별도로 해줘야 된다. 여기서 핵심, 특고자는 A현장, B현장, C현장을 다 모아가지고 특고자 성립한 거 있죠? 여기다가 통으로 신고합니다. 보험료는 첫 달 7월분, 9월분에 한꺼번에 부과되고 매달 10일날 부과된다. 위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거래와 사업자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 고용보험 신고 대상이 아님. 산재보험과는 별개의 법이다 라는 거. 3월 달에는 전체 건설 장비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전체 건설 장비 중에 또 파고 들어가. 개인사업자 중에 운전자와 사업자가 동일한 사람을 특수형태 고용근로자 노무제공자로 분류를 하고 이 사람들은 고용보험 신고를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보험료도 직접 사용한 사용주인 내가 신고해줘야 한다. 이거는 특수형태 고용근로자 산재와 고용보험의 차이점을 논한 건데 여기까지 마스터한 사람만 이거 보세요. 그리고 이 자료는 제가 저희 카페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정리한 내용이니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